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형 어셈블리를 관리하는 5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형 어셈블리가 아니더라도 솔리드 엣지 어셈블리 환경을 사용하면서 좀 속도가 느리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5가지 기능을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대형 어셈블리를 띄웠을 때 저하되는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뷰 조작에 대한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두 번째는 편집에 대한 속도가 저하가 되고요. 세 번째는 저장 및 열기에 대한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5가지 기능을 통해서 속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뷰 조작에 대한 속도, 그리고 편집에 대한 속도, 열기에 대한 속도가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6년도에 구매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CPU는 i7 7700HQ, 클럭수는 2.8GHz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050 Ti, 메모리는 16GB, 그리고 메인 저장 장치는 SS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대형 어셈블리를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리드 엣지 화면에 대형 어셈블리를 띄워놨습니다. 이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모두 다 활성화된 상태이고요. 자, 총 9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어셈블리의 일부 가려놓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5가지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어셈블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부터 해보면은 검사 탭의 어셈블리 통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셈블리에 대한 총 파트 수는 63,000개, 그리고 고유 파트 수는 3,900개, 그리고 총 문서의 크기는 1800MB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영상을 한번 뷰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나 축소, 그리고 회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회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최초의 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한 3에서 5초 정도 딜레이가 생긴 다음에 회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에 대한 복잡도나 형상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그 시간은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확대 축소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휠을 굴리는데 약 3초 정도 있다가 반응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뿐만이 아니라 편집하는 속도에 있어서까지 굉장한 속도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홈 탭에 있는 대형 어셈블리 성능이라는 기능입니다. 대형 어셈블리 성능이라는 기능은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옵션들을 다 꺼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가장 연관이 있는 거는 솔리드 엣지 옵션에 보게 되면은 보기 탭에 여러가지 쉐이딩이라든가 광택 그리고 선명화 이러한 옵션들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데요. 우선은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대형 어셈블리 성능이라는 메뉴를 켜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솔리드 엣지 옵션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옵션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까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던 많은 옵션들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효과를 끔으로써 이제 1차적인 속도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인데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형상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활성화와 비활성화예요. 이 비활성화 기능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삭제함으로써 속도를 개선시켜 주는데요. 대신 비활성화를 했을 때 기능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어요. 자, 조립을 할 때 면 같은 것들이 선택이 안 된다든가. 근데 지금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게 매저 기능. 매저 기능을 썼을 때에도 비활성화가 됐을 때에는 형상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게 되면은 형상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리드 엣지 2020 버전 이하를 쓰시는 분들은 꼭
활성화와 비활성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2021 버전부터는 어느 정도 기능이 개선돼서 이런 매저나 조립에 대한 기능들은 그냥 비활성화가 돼 있어도 적용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만 비활성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솔리드 엣지 2021 버전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조립 기능을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면이 선택이 돼요. 하지만 솔리드 엣지 2022화 버전부터는 무조건 형상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솔리드 엣지에서는 이렇게 비활성화에 대한 기능의 제약 조건을 받는 기능들은 전부 다 이런 파트 활성화라는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냥 형상만 찍어주게 되면은 이 형상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 형상을 비활성화를 해보고 아까와 동일하게 뷰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전체 비활성화를 위해 비활성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편집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이렇게 모두 비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비활성화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5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뷰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이렇게 선 딜레이가 약간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렇게 휠을 굴려서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아까보다는 반응이 한 1, 2초 정도 더 빨라진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비활성화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 개선이 어느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활성화와 비활성화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솔리드 엣지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셈블리 열기 대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열기 대상과 사용 대상이 있는데 요거가 두 개 다 자동 선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옵션은 마지막 저장이고요. 자, 그럼 소형 어셈블리와 중형과 대형은 뭐냐면은 내가 고유 파트 수에 대한 수량을 지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의 파트에 대한 활성화 상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단순화에 대해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열기 전에 옵션을 설정해 놓고 열게 되면은 최적의 상태로 불러오기 때문에 불러올 때도 속도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저 옵션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에 어셈블리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셈블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어셈블리 열기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저장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저장 상태로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활성화와 비활성화 상태를 내가 저장해 놓은 상태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배울 구성과 영역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속도에 대한 개선을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알아볼 기능은 단순화입니다. 단순화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컨베이어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복잡한 형상이나 패턴 형상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은 간소화해서 표시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간소화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파트와 어셈블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어셈블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서브 어셈블리를 열도록 하고요. 이렇게 열려진 서브 어셈블리를 가지고 단순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단순화를 시키는 방법은 도구 탭의 단순화를 누르게 되면은 옆에 이제 모델과 보이는 면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게 될 거는 모델이고요. 자, 모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단순화 화면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쓸 기능들은 이제 자동 단순화와 포함인데요. 자동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형상 내부에 불필요한 구멍 같은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그냥 수용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은 불필요한 구멍을 제거를 해줘요. 지금 윤곽은 살아있지만 여기 보면 안에 구멍이 아예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가 쌓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제거함으로써 단순화는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형상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형상을 가지고 원하는 원통이나 아니면 상자 형태의 단순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의 롤러와 끝나는 부분에 대한 롤러를 선택을 했고요. 수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형상을 만들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원통과 외적 원통, 그리고 상자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외적 원통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평면을 한번 지정해 줘 볼게요. 자, 원통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XZ면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XZ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통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XY를 하게 되면 XY 방향으로 원통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을 선택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상자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육면체이기 때문에 어떤 면이든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함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과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단순화를 시켜볼게요. 마찬가지로 상자 형태로 할 거고요. 면은 그냥 아무 면이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포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단순화된 모델링을 만드셔도 돼요.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돌출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이쪽 옆에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우선 그리도록 하고요. 그냥 솔리드 엣지에서 모델링 하듯이 그려주고 원하는 범위까지 지정을 해서 해당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반대쪽은 그냥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미러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화된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닫고 돌아가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화된 형상과 단순화되지 않은 설계 데이터가 이렇게 오버랩돼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디자인 바디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도구 탭에 단순화가 아닌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할 때만 단순화 버튼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장하고 다시 원본 라지 어셈블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어셈블리로 돌아왔고요. 라지 어셈블리에서는 지금 보면은 컨베이어가 즉각적으로 단순화된 모델이 적용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단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화된 어셈블리 사용과 설계 어셈블리 사용이 있는데 이걸 설계 어셈블리 사용으로 바꾸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설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패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편집이나 뷰잉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꼭 단순화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된 형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셈블리가 아니라 파트에 대한 단순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하나의 형상을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요. 이 형상을 가지고 단순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환경에도 마찬가지로 도구 탭에 보면은 단순화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 단순화를 선택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미리 구성해 놓은 단순화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다가 제가 면을 잡고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저 영상보다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원하는 만큼 돌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화된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닫고 다시 라지 어셈블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지 어셈블리로 돌아왔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파트 형상들을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우선은 하나의 형상을 찾아서 이름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상에 대한 이름을 제가 복사하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솔리드 엣지에는 컴포넌트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컴포넌트 찾기 기능은 내가 원하는 등록 정보를 가지고 형상을 찾아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솔리드 엣지에서 사용하는 등록 정보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아까 사용했던 이름을 넣고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형상들을 전부 다 찾아줘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형상들을 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단순화된 파트 사용이 아닌 설계 파트 사용을 선택하게 되면은 실제 모델 데이터가 보여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컴포넌트 찾기로 형상을 단순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리와 파트에 대한 단순화를 직접적으로 해봤고요. 자, 이번에 뷰잉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게 되면은 확실히 딜레이가 1초 미만으로 줄어든 느낌이 납니다. 제가 체감상 1초 미만으로 딜레이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모델링에 대해서 직접적인 속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형상만을 띄워서 데이터를 편집하고자 할 때 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기능은 구성이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작성한 동영상에서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표시나 숨긴 상태를 저장해주는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은 제가 만약에 컨베이어 형상만 띄워놓고 설계 변경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선택해놓고 일반적으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한 것만 표시 이렇게 누르죠. 근데 매번 히스토리를 찾아서 선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성으로 저장해 두면 굉장히 편해요. 자, 구성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화면 표시 구성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기본값은 전체 형상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닫기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렉을 한번 표시해 놓고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렉.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구성을 저장을 해 놨고요.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컨베이어를 선택하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렉을 선택해 놓고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을 통해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성을 사용할 때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어셈블리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항상 확장자가 CFG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이름은 어셈블리와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구성이라는 데이터는 어셈블리 자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CFG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성 데이터를 쓰시는 분들은 꼭 CFG 파일을 삭제하거나 바꾸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CFG 확장자 파일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상만을 띄울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하나의 레이아웃, 그러니까 공정에 대해서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구성보다는 좀 더 유리한 기능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보기 탭에 보면은 맨 앞에 윈도우라고 있어요. 여기에 선택 도구라는 게 있고요.
자, 선택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도킹 윈도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선택 도구라는 창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영역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영역 생성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형상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구역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수용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구역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하는 구역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구역을 확장하거나 좁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구역에 대한 크기를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영역 안에 들어온 형상만 표시를 할지 아니면 영역에 걸쳐져 있는 형상까지 전부 다 표시를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의 히스토리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편집을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정의 편집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정의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아까 사용했던 옵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영역 생성으로 이번에는 이 영상과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과 이 영상을 기준으로 영역을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또 이번에도 영역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 아까 설명드렸던 옵션을 설정한 뒤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만을 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영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대한 표시 설정을 끌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만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구성에 아까 영역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그 영역에 존재하는 형상들만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역 또는 공정 단위로 형상을 표시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영역 기능을 쓰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역 1, 2번을 두 개 다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형상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 텐데요. 도면을 작성할 때도 이 구성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제가 새로 만들기로 하나의 도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도면 환경에서 형상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리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구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리본바의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CFG 또는 PMI 모델 뷰라고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놨던 표시가 아니라 저장을 해놨던 구성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단순화 파트나 어셈블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뷰의 방향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프론트 방향을 내가 원하는 정면 뷰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형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도면을 뿌릴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필요시에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형상을 등록 정보에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등록 정보 창이 뜨게 되면은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 화면 표시 탭에 보면은 여기 하단에 CFG PMI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베이어로 바꾸고 한번 컨베이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뷰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줘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뷰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형상이 표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기능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상단에 보면은 열기 버튼이 있었죠?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 있는 라지 어셈블리를 선택한 다음에 구성과 마찬가지로 영역도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면은 좀 더 빠르게 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형 어셈블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